안녕하세요. 애들리 EU GDPR 시리즈 5번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GDPR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하려면 이 법률 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GDPR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나 규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GDPR은 여러 행위자들 간의 균형과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는 체계예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죠. 맞아요. 오늘은 GDPR의 주요 행위자인 정보 주체, 컨트롤러, 프로세서, 데이터 보호 책임자, 감독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최근 AI 시대의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행위자가 무엇이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 이해하면 GDPR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더 명확해질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GDPR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주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보 주체는 쉽게 말해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 즉 개인정보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GDPR 제4조제 1호에서 정의하고 있죠. 결국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GDPR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GDPR은 정보 주체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보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이출 권리,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처리 거부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이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한 고객은 정보 주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고객은 언제든지 쇼핑몰 측에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내 계정과 모든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도 자신의 건강 정보에 대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며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더 복잡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 기반 채용 시스템에서 지원자가 탈락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는 정보 주체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와 직결된 문제죠. 또 AI가 정보 주체의 프로필을 분석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AI 신용평가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기업들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에 대해 알아볼까요? GDPR 제4조제 7호에 따르면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의 왜와 어떻게를 결정하는 사람이나 조직이죠. 네, 쉽게 말해 개인정보 처리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컨트롤러는 GDPR 준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정보 주체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컨트롤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며 정보 주체에게 처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이행하며 프로세서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맡고 있죠. 실생활에서 컨트롤러의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객 정보를 수집하여 상품 배송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대표적인 예죠. 이 쇼핑몰은 어떤 고객 정보를 수집할지,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니까요. 병원도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진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컨트롤러가 되는 거군요.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AI 시대에는 컨트롤러의 책임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알고리즘 편향이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죠. AI 시스템 자체가 블랙박스처럼 작동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에게 어떻게 투명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어떻게 준수할지도 컨트롤러에게는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은 프로세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GDPR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네, 프로세서는 쉽게 말해 컨트롤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프로세서는 반드시 컨트롤러의 문서화된 지시에 따라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세서의 구체적인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컨트롤러와 유사한 수준의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컨트롤러의 승인 없이 다른 프로세서, 즉 하위 프로세서를 고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컨트롤러에게 통지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표적인 프로세서예요.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IT 회사도 프로세서가 되는 거군요. 또 회사를 대신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는 외부 회계법인도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합니다. 이들은 컨트롤러, 즉 쇼핑몰, 병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AI 시대에는 프로세서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나요? 네, AI 모델 학습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프로세서는 데이터 보안과 무단 접근 방지에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AI 알고리즘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컨트롤러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O에 대해 알아볼까요? GDPR 제37조부터 제39조에 규정된 역할인데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DPO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이거나 핵심 활동이 정보 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민감 정보나 범죄 기록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DPO를 지정해야 해요. DPO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DPO는 조직 내에서 GDPR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그리고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즉 DPIA 수행을 자문하고 감독하며 감독기관과의 협력 및 연락 창구 역할도 수행해요. 실제 사례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DPO를 지정하여 이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관리하고 GDPR 준수를 감독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DPO를 지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대형 병원도 DPO 지정 의무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DPO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직접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전략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시대에는 DPO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DPO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요. AI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가능한 편향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영향 등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AI 기반 처리 활동에 대한 영향평가, 즉 DPIA도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독기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는 GDPR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독기관은 각 EU 회원국이 GDPR 적용을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적인 공공기관입니다. GDPR 제51조부터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죠. 감독기관은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감독기관은 GDPR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법규를 집행합니다. 정보 주체,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 주체의 불만을 접수해 조사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조사와 감사도 수행해요. 또한 시정 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각 국가의 감독기관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CNIL, 독일의 BFDI, 아일랜드의 DPC 등이 대표적인 각국의 감독기관입니다. 특히 아일랜드 DPC는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괄호 메터, 구글 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 제재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1년 아일랜드 DPC는 와치 앱이 GDPR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와치 앱이 사용자와 비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정말 거액의 과징금이네요. AI 시대에는 감독기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나요? 네,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감독기관들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AI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감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어요.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AI 서비스 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지금까지 GDPR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는데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GDPR의 행위자들은 마치 하나의 생태계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그래요.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 사례로 생각해 볼게요. 고객이 정보 주체가 되죠. 고객이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받는 쇼핑몰 회사는 컨트롤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쇼핑몰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AWS는 프로세서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쇼핑몰, 즉 컨트롤러는 AWS, 즉 프로세서와 개인정보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AWS는 쇼핑몰의 지시에 따라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쇼핑몰 회사 내에는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O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만약 이 쇼핑몰이 대규모로 고객 행동을 추적하거나 프로파일링한다면 DPO를 지정해야 할 겁니다. DPO는 회사 내에서 GDPR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 주체인 고객의 문의나 불만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죠. 이 모든 과정을 외부에서 감독하는 감독기관도 있고요. 맞아요. 만약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쇼핑몰에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관계를 도식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에는 정보 주체가 있고 정보 주체와 컨트롤러 간에는 정보 제공과 권리 행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프로세서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DPO는 이 모든 과정이 GDPR을 준수하는지 내부적으로 감독하죠. 그리고 감독기관은 외부에서 전체 시스템을 감독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권리가 있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DPO와 감독기관은 이런 투명성과 책임성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AI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한 투명성 문제, AI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공정성 문제, 대규모 데이터 처리로 인한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의 충돌 등 다양한 과제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복지 부정수급 탐지를 위한 실이라는 AI 시스템이 있었는데 2020년 법원은 이 시스템이 GDPR의 투명성 원칙과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위험 프로필을 생성하는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저소득층 지역을 주로 감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금융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 유럽은행이 도입한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이 여성 신청자에게 남성보다 더 낮은 신용한도를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였죠. 컨트롤러로서 은행은 GDPR 제22조에 따라 이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로직을 설명하고 정보 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했지만 알고리즘의 복잡성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AI 개발 간의 충돌 사례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대표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학습 과정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펀AI의 GPT와 같은 모델들은 수십억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기관이 AI 연구 목적으로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자
감독기관은 이것이 GDPR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설명 가능한 AI, X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감독청 FCA는 AI 시스템에 블랙박스 레코더와 같은 기능을 도입해 핵심 의사결정 요소를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둘째,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DPI에 통합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공공부문 AI 시스템 도입 전에 이러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죠. 셋째, AI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설계에 의한 데이터 보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한 유료 AI 스타트업은 개발 초기부터 데이터 최소화, 가명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GDPR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넷째, 정보 주체를 위한 AI 특화 권리 행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보험회사 악사는 고객이 AI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포털을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았죠. 마지막으로 AI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과 규제 준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접근법도 있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 ICO는 이러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위험 없이 AI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GDP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역할과 책임의 법률입니다. 각 행위자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의 균형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둘째,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가 GDPR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행위자의 의무는 결국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셋째, 컨트롤러에게는 책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 GDPR 준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넷째, 프로세서도 이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의무 주체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보안 조치와 침해 통지 의무는 프로세서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니까요. 다섯째, DPO와 감독기관은 GDPR 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담당합니다. DPO는 내부적으로, 감독기관은 외부적으로 GDPR 준수를 감독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AI 시대에는 모든 행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AI의 투명성 확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편향성 제거,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최소화 원칙 간의 균형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GDPR의 주요 행위자들과 그들의 역할,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GDPR은 정보 주체 중심의 권리와 책임의 법률로 각 행위자가 맡은 역할을 통해 디지털 신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과제지만 이는 또한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AI 개발이 결국 더 신뢰받는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